지금부터 제2회 2021 HCI 융복합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 강보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휴먼 증강 전개와 유망 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휴먼 증강 미래의 유망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휴먼 증강 전개와 유망 서비스라는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현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휴먼 증강 전개와 유망 서비스로 해서 재미난 얘기로 또 여러분께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했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챕터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랬으면 어떨까? 보통 저도 내가 좀 나의 능력을 내가 모르는 능력을 좀 더 가졌으면 아무래도 히로의 어떤 영웅의 어떤 그런 어떤 꿈들을 많이 끼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어떤 능력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갑자기 큰 상당한 무게의 어떤 몸무게를 들을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한꺼번에 내가 내 머리 자체에 백과사전이 들어있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일반인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하나 끼고도 이렇게 어디 투시할 수 있어가지고 건물 안에 어떤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생상을 또 해보기도 하고 또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재미난 상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상상이 어떤 출발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기술과 접목됨으로써 발전되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어떤 생각하시는 볼 때 두 가지 이제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체적으로 월등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두뇌가 이제 상당히 똑똑한 거. 그래서 지식 베이스냐 아니면 신체 베이스냐 이런 옵션들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께서는 나는 신체가 더 능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아니면 지식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갖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내가 건강하게 뭔가 더 힘을 더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길 또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영화로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보여주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상영한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유명한 우리나라 이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한 미래의 이제 그 배경을 통해서 나오는데 아마 이게 2092년 정도 이때의 미래에 상당히 많은 미래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우주의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그걸 팔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니까 이제 우주를 환경을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죠.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많은 환경 오염과 공해로 이제 살기 어렵게 되니까 그 지구 밖에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새로운 피난처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제임스 설리번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를 관심 있게 본 게 아무래도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 당시에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인간의 능력들은 어떨까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제임스 설리번 사람은
이 당시 나이가 152세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그림 이 사람인데 나이가 한 40대, 50대, 한 중년 정도 그런 어떤 신체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최첨단 정보통신 IC 기술과 바이오 기술, BT 기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라든가 외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어떤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기서 나오는 것 보면은 다양한 국가의 민족의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소통을 해요. 근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해요. 영화에서 보시면은 여기 승리에 나오는 그 한국 주인공도 한국말을 해요. 근데 거기 반대편 애들은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막 다양하게 해요. 근데 서로 간에 실시간으로 대화가 돼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세히 영화를 보면은 귀에 이제 여기 이어폰을 꽂고 실시간으로 그게 내가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그 한국말을 바로 여기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 이제 이해를 하게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보편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 자동 통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보편하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진 어려운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통번역 이런 기술이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자유스럽게 생활하면서 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걸 이제 실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한 단면을 제가 이제 중심으로 제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어떤 포인트, 영화 보는 제가 입장에서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재 이제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 다양한 많은 관련된 어떤 기술 서비스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걸 한 거 보여주시면은 그 MI 테크놀로지 리뷰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2001년 초반에 그 페이스북에서는 그 뇌로 컴퓨터 조정하는 팔찌를 이렇게 선보였어요. 이게 이제 상용화되지는 않고요. 개발 단계인데 뇌가 생각하는 어떤 신호라 이런 것들을 팔찌에 차는 그 컴퓨터 기기, 웨어러블 기계에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걸 통해서 자기가 AR 안경에 어떤 거를 바로 또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뇌로 컴퓨터 조정하는 팔찌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되는 상태도 있고 오른쪽 그림 같은 이제 보행자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고령화도 많이 되면서 이제 그 신체 어떤 근골격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어떤 보조 근력 지원, 보행 보조 근력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기술이 좀 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기술이 더 발전되는 어떤 측면도 있고 그 로봇 기술, 웨어러블 기술 자체에도 발전이 되면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도입 부분에서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디지털 휴먼 증강형 전개와 유망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우선 디지털 휴먼 증강이 부상된 배경이 왜 이게 많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지 그런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 증강의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범위의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에서는 어떻게 R&D를 하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은 그럼 당연히 어떻게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의 어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망기술 디지털 휴먼 증강 관련된 유망 기술 서비스를 대략 한 2030년도 정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유명할 것인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내용 선정한 18가지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디지털 휴먼 증강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이라든가 R&D라든가 다양한 어떤 산업 생태계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디지털 휴먼 증강이 부상된 배경 중에 사회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건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표에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고령화 진행, 인구가 고령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권에는 자살률. 제가 이제 왜 이걸 보여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 한 15.7%가 됐고, 25년도에는 20.3%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고령화 사회 많이 됐지만, 우리는 그 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빨리 이제 고령화 되는 사회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령화라는 얘기는 결국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우리의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고령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 되면 다양하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겠죠. 일단 병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근력도 약화되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면 10명 중 1명꼴로 치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령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치매 환자도 많아지겠죠. 치매가 이제 젊은 층보다는 노인층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근력도 이제 노령화되면 근력도 약해지고, 치매 환자도 증가되고, 당연히 치매 환자도 많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록 인지라든가 판단 능력 이런 것도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살률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1위를 가지고 있죠. 또한 노인의 자살률도 상당히 높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랑 관련이냐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고령화의 사회, 치매 발병 증가, 그다음에 개인 정서나 심리적인 불안을 또한 자살률의 어떤 높은 비중,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어떤 요인을 좀 볼 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두뇌 활동도 강화되며 풍부한 어떤 감성, 정서적인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갖춰줌으로써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휴먼 증강의 부상된 병역 중에 사회적 요인으로서, 수요로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또 이제 연결되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회에 변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을게, 뭐 우리 어떤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아니면 우리 더 건강하게 우리의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뭔가, 이런 어떤 사회 수요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 뒷받침되는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렵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그런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기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 휴먼증과 관련된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 뇌과학 기술, 바이오 기술, 물론 이거 외에도 좀 더 관련된 기술이 많이 있지만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딥러닝, 뭐 시각지능, 음성, 언어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되면서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많이 최근이라기보다 좀 벌써 이제 몇 년 됐죠. 그때 알파고 이세돌하고 대결할 때, 그때까지 그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화두가,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일반인들한테도 알려지면서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기술이 좀 더 계속 발달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도 로봇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외골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슈트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 기술들이 우리가 어떤 보행을 보조라든가 근력을 어떤 힘을 더, 물건을 더 들 수 있는 힘을 더 올려주는 그런 어떤 로봇 기술들, 이런 것들이 로봇의 어떤 구동을 더 자유롭게 하는 어떤 순수의 어떤 로봇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휴먼 증강의 어떤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본 동력이 되고 있고요. 뇌과학 기술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칩을 해서 생체 이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 기술이라든가, 또 이제 뇌에 관련돼서 이제 인지나 정서를 좀 더 높여주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BT 바이오 기술 쪽이죠. 뭐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장기 이식, 뭐 개인 맞춤형 치료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이 발전해서 어우러지면서 디지털 휴먼 증강이 좀 사회 수요와 같이 결합되면서 많이
우리의 관심들을 높여주고 이쪽으로 많이 연구나 개발들이 촉발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들은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로봇, 뇌과학 이런 기술들이 각자 이제 많이 발전해서 융합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디지털 휴먼 증강을 관심을 높여주는데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두뇌의 능력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바이오의 어떤 장기 이식, 면역 증진, 로봇은 근력 강화, 그리고 뇌과학은 인지 판단, 감성 능력 이런 것들의 어떤 발전이나 향상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어떤 휴먼 증강에 관심은 더 많이 높아지고 그쪽에 대한 기술이나 R&D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 증강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AI, 인공지능 기술, IT 기술, BT 등의 어떤 다양한 이전 기술과 융합을 통해 우리의 어떤 신체, 두뇌, 감성의 어떤 능력을 저하를 예방하고 회복,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이 건강한 삶을 가능해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예방, 회복, 향상을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예방이라는 것은 노화 등으로 인해 예상 가능한 우리의 어떤 신체, 인지, 정서적 능력의 저하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회복은 노화, 장애, 질병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화도 발생하고 다양한 어떤 장애도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장애도 발생하는데 그런 어떤 저하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어떤 능력을 개선, 회복 그 다음에 향상은 인간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 능력 향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특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어떤 능력 향상을 웨어러블 슈트를 하면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사람의 힘을 덜 들이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 편에 나와 있는 그림 보면 신체 능력 증강에는 근력, 감각, 면역, 장기. 두뇌 능력 증강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기억, 인지, 창의 측면. 감성 능력은 소통, 이상 감정 제어.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런 어떤 또한 디지털 휴먼 트윈이 여기 또 있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BMI, 유전체 분석 기술, 바이오 칩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에 뒷받침돼서 디지털 휴먼 증강이라는 어떤 개념이 성립되고 범위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휴먼 증강의 어떤 개념과 범위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신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근력, 감각, 면역, 장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범위를 잡았는데요. 근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도 하고. 일단 어떤 신체의 운동 능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인이나 특히 이제 신체적으로 나이가 되면 약해지겠죠. 노인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일반인들이라도 산업 현장에서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향상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근력 증강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감각이라는 것은, 노화나 질환 등으로 우리가 이제 시각, 청각, 다양한 감각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신체 감각들이, 소실되고 상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이든, 장애를 겪든, 질병을 통해서든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상실된 감각을, 기능을 어떤 보완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상호 간의 감각을 치유하는 거죠. 시각이 안 되면 청각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떤 감각 치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각의 상실된 감각을 어떤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 이 이제 감각 측면에서 저희가 볼 예정이고요. 면역은 요새 코로나 이러면서 과연 전염병이라든가 질병들이 많이 이제 창궐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면역의 어떤 취약 요소를 또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인에 맞는 맞춤형 면역 강화 예를 들어서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측면에서 이제 면역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장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나 우리가 질병,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장기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디지털화된
인공장기로 대체하고 그걸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IT 기술이나 BT 기술 활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를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두뇌 같은 경우에는 기억, 인지, 창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노화나 질병으로 우리가 저하된 기억력을 복원해주고 저장해주고 명상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술. 뭐 당장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뇌과학 쪽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연구는 이제 계속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인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들고 함으로써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라든가 해서 인지나 판단, 이해 능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하 방지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창의는 조금 이거는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사고를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창의성 이런 얘기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창의는 어떻게 발현할까? 요즘 창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창의를 학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야 된다,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창의가 인류 주입식으로 해서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창의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가 획기적인 걸 나오는 그런 어떤 건데, 근데 그렇다면 무언가 어딘가에 분명히 그게 발현시키고 어떤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두뇌 측면에서 보면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내서 그 상상이나 어떤 생각의 어떤 표현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뭔가 찾아내는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성에는 일단 소통, 이상 감정제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독거인이나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소통의 어떤 감성적으로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통을 좀 더 향상시켜서 사람이 이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어떤 감성적인 어떤 소통 측면에서,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다양한 공황적인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와 다른 패턴들을 보일 때 그런 이상한 감정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상 감정 예방망 치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상 감정 제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디지털 휴먼 트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제조 이런 쪽에서 많이 설계나 이런 쪽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간한테도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질병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체의 어떤 데이터, 질병 데이터든가 의료 데이터든가 유전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저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포인트에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됐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에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디지털 휴먼 트윈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나의 어떤 미래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예측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아프면 이런 거를 넣으면 이 약이나 이런 기술을 접목했을 때는 치료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대표적으로 이제 좀 포함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디지털 휴먼 증강에 대해서 R&D를 어떻게 하고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휴먼 증강 기술을 어떻게 보면 자국 내의 어떤 유망, 어떤 성장 동인 산업으로 분야로 설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R&D를 투자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4년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국가 주재 뇌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왔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로드맵 랩을 통해서 BCI 기반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통해 이제 고령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근력 증강, 생활 지원 이런 어떤 관련된 것을 로봇 연구를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립보건의라든가 다르파, 대학, 기업 같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휴먼 증강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술들을 어떤 상용화 연구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앞선 그런 선도 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를 2016년 시작을 해서 EU 차원의 이제 공동으로 이제 뇌과학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특히 고령자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한 어떤 휴먼 증강 연구에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은
로봇의 어떤 강구 국가입니다. 로봇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로봇을 활용한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는 감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도 해결을 이쪽에 많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사이어티 5.0을 통해서 인간 능력을 확장하고 사회 문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사회 다양한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후발 국가이지만은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가 주도로 지능형 BCI 기술 개발과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융합기술 발전 전략, 그 다음에 2020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비전,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어떤 그 정책이 있었는데 이 휴먼 증강을 국가 성장 산업의 한 분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화도 연결되다 보니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우리 이 ICT, BT 이런 어떤 역할, 그다음에 이 기술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휴먼 증강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이제 많이 해오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자 장애 중심에서 신체, 정서, 심리 이런 것들 안정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과 연구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를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그 간략히 이제 그 대표적인 거와 기본적인 어떤 사례를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휴먼 증강은 다양한 기술, 정보통신, 뭐 전자공학, 내공학,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어떤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융합돼서 휴먼 증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뇌, 감성, 신체를 구분해서 한번 대표적인 어떤 것을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다르파 되게 많이 유명한 어떤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뇌 임플란트라는 것은 뇌에 이제 그 칩 있지 않습니까? 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치아 임플란트 삽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뇌에다 이제 침습형이라고 이제 그거를요. 그래서 기억력을 복원하는 이런 어떤 연구를 이제 벌써부터 이전부터 많이 해왔고, 한국에는 이제 그 연구 중에 이제 하나가 논문 중에 나온 게 뇌자극 치매 치료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비침습형이죠. 뇌에 자극을 줘 치매 환자한테 기억력을 향상하는 이런 연구를 이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감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미국 USC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상심리 시뮬레이터 심센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환자가 이제 여기서 화면에서 이제 보겠죠. 환자의 표정, 심리 상담을 할 때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 기술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됐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에 맞는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성을 좀 이렇게 올려주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주고 그런 어떤 기술이 이제 USC 대학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같은 경우는 뇌파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정서적인 어떤 인지의 어떤 걸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VR이나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고소공포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발표할 때 이제 그 모든 앞에서 이제 발표에 대한 물렁증이라든가 이런 공포증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 VR을 가상 환경에서 내가 직접 함으로써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에 그 과학관에 가면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아이랑 같이 갔는데 VR로 이제 그 체험하는 게 고층 빌딩을 이제 타고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 타고 나면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열고 나가면 외다리 나무 기둥이 있는데 거기 걸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 매달려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착용하고 한 번 갔는데 이게 진짜 실제 같았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좀 창피했죠. 아들은 그걸 했는데 저는 못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직접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고층 빌딩 가서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려고. 근데 VR이나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초보 단계는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된 기술이 이제 나올 예정이 있고요. 신체적인 능력 증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뇌골격
우리가 많이 외국어 로봇이라는데 아니면 웨어러블 슈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착용해서 우리가 뭐 보행을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다 조금 더 앞선 기술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프랑스의 클리나트 같은 경우에는 뇌파를 이용한 슈트 제어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청년이 사고를 나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골격 슈트를 입어더라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서 뭘 잡았을 때 쉽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착용해도.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뇌 신호를 이 슈트에 연결시킨 거죠. 내가 앞으로 한 발짝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이 슈트로 연결돼가지고 한 발짝 이게 슈트가 움직여주는 거죠. 슈트가 움직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아직 상용은 아니고요. 기술 개발 단계에서 이 기술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엑소슈트라고 보통 이제 외골격이라는 게 되게 착용감이 불편하죠. 너무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현재까지는 거는 되게 큰 기계에 어떤 장착을 해서 되게 불편하죠. 착용감이 안 좋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소프트한 형태로 이제 만든 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소프트 엑소슈트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미국의 BMW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근로자들이 위에 이제 차를 이제 조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작업을 하는데 많이 이제 위를 보고 작업하다 보면 팔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지에다가 웨어러블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오랫동안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웨어러블 슈트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지 하지라고 하는데 재활에 이제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MIT에서 개발한 상지 마비 및 기능저하 환자를 위한 재활 훈련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 안에 이제 그림에처럼 로봇에 팔을 이제 거기다 하고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 따라 이렇게 좌우 뭐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활을 하는, 그래서 환자의 어떤 운동 능력을 실시간 이제 체킹하고 그 특성에 맞게끔 재활 훈련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술이 이제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팔의 스마트 글러브인데 이제 국내 기업이에요. 네오팩트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기반 손 재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화면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따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따라한 이 데이터가 이제 운동한 게 축적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게끔 맞춤형으로 다음 재활할 때 또 좀 더 이 사람에 맞는 그런 어떤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건 엑소베스트로 이거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장에서 위에 상지에 조끼처럼 웨어러블 착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건데 물건을 이제 들어올리는 착용을 해서 이런 어떤 슈트가 개발됐고, 또 마찬가지로 LG의 클로이 수도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지에 이제 착용을 하면서 물건을 쉽게 더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이제 개발한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군사용으로 했다가 이게 산업용으로 개량을 해서 나온 건데, 특히 이제 이 로봇파를 이용해서 큰 물건이나 드릴로 벽을 뚫는다든가 이런 어떤 산업 현장에서 쉽게 이제 작용할 수 있게끔. 또 하나 이제 소방관들 보시면은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산소통 메고 고층 빌딩을 직접 뛰어 올라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무게도 엄청난데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 소방관들한테 이제 웨어러블 슈트를 착용시킬 때는 좀 더 가볍게 실제 현장에서 하면은 좀 더 화재 현장을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힘 안 들이게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웨어러블이 그런 많은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례, 이렇게 배경,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휴먼 증강의 어떤 유망 기술 서비스를 저희가 그럼 과연 앞으로는 어떤 기술 서비스들이 나올 것인가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에트리하고 이제 캐스텝이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기술이 유망한 것인지 보이시는 어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유망한 기술을 전문가
조사나 이런 어떤 저희 어떤 연구를 내부적인 어떤 회의나든가 브레인스토밍 등에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18가지를. 이 18가지가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신체에서 7가지, 두뇌에서 5가지, 그 다음에 감성에서 4개, 그 다음에 디지털 휴먼 트윈에서 하나, 공통 기반 기술 중 하나, 총 8개의 어떤 유망 기술을, 서비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력에서는 2가지, 엑소스켈레톤 기반 개인 맞춤 재활 시스템, 그 다음에 의도 반영 마인드 리딩 근력 증강 슈트,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감각 지향 기술 서비스, 그다음에 지능형 시청각 증강 기술 서비스. 근력과 감각을 같이 해주는 게 신체 워밍 인공감각 엑소스킨. 면역의 측면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AI 기반 개인 면역 진단 시스템. 장기에서는 인공장기 지능형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7가지가 됐고요. 두뇌 측면에서는 기억의 어떤 저장 서비스, AI 칩 삽입형 치매 예방 완화 시스템, 그다음에 증강인지 커넥티드 헤드셋 헬멧, 웨어러블 뇌 임플란트형 창의력 향상 시스템 이런 어떤 기술 유망 서비스 기술이 나왔고요. 감성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AI 감성 친구, 그다음에 통번역 및 수화를 해석하는 나만의 통역사라든가 디지털 감성 케어, 이상 감정, 부적 감정을 인지하고 완화해주는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휴먼 바이오 랩, 그다음에 공통으로는 이제 인간관계 상호작용 증강을 위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총 18가지인데 여기 중에서 대표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소스켈레톤 기반 개인 맞춤형 재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면요,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18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활 환자들이요, 이제 다리라든가 신체적으로 이제 재활을 해야 될 이런 환자가 웨어러블 어떤 슈트를 입고 자기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재활을 하게 됐죠. 근데 재활을 할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은 이제 앞에 이제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인지 기능이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재 레벨 당신은 2다. 그래서 3분 동안 200보를 걷고 1분 휴식한 다음에 10회 반복으로 조정을 해라. 먼저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이 사람이 재활을 했어요. 했는데 기존의 어떤 한 방식에 대해서 잘 했고 그 다음에 정신이 보니까 마무리 잘 됐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레벨 2를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해라.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조언해줘서 하게 하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이제 상하지 장애인이라든가 장애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정보 기반, 자기 어떤 개인 어떤 데이터 기반, 사용자 건강 상태에 맞게끔 재활 운동의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아까처럼 운동의 강도 이런 것들 조정해서 재활 효과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여주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범용으로 저희가 많이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사람의 어떤 전문가가 이제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AI 기술을 통해서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도 반영 근력 증강 슈트. 이거는 뭐냐면 아까 한번 청년이 사지마비 사고로 해서 전신 마비가 된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슈트를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와 이제 유사한 서비스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전신마비 환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쉽게 이제 얘기지만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을 물건을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슈트가 이제 옮겨지는 거죠. 아까 사례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용화 된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는 보통은 이제 증강 슈트의 채색을 바뀌기가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예 몸을 움직이면 아무리 해도 이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거를 내 생각이 뇌파를 이거를 인지해가지고 슈트가 거기서 내가 그 생각이 슈트에서 인지를 해서 슈트가 작동하게끔 그런 어떤 기술. 그래서 나의 어떤 의도를 반영한 근력 증강 슈트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명명을 했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미래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감각 치환 기술 서비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각이 있는데요. 시각, 청각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몸은 시각을 내가 이제 잃어버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다음에 청각 잃어버린다?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이런 것들에 어떻게 살아가게 끔찍하다기보다는 살아가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힘들고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상실된 어떤 저하된 이런 감각들을 물론 이제 눈이 나쁘면 안경을 저희가 쓰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거죠. 이제 아예 눈이 안 보인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눈 자체로 이제 교정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미래 이제 기술에서는 이제 그래서 시각이 안 좋으면 촉각이나 이걸 통해서 보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감각 치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기술이 저희 에트리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예상에 미래에 이제 유망한 기술 서비스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최근에 나올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일단 2000년에 들어와서 다양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최근에 이제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살아가는데 많이 좀 힘이 들죠. 이렇게요. 전염병 되게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종 감염병을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데이터, 유전 데이터라든가 의료 정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AI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나의 면역이 어떤 건지 진단을 해주고 그에 맞게끔 조언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동토층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지금 지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생물이라든가 모르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무방비로 될 수도 있겠죠. 상당히 그런 어떤 위험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위험성이 많이 도사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염병을 대응하는 이런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미래에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억 저장 삭제 서비스라는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이제 안 좋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쓴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 머릿속에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만 떠올리면 상당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기 마음도 힘들고 오히려 신체적인 것까지 되게 감당하기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기억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기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외상성 뇌손상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기억을 이제 그 나쁜 기억들을 뇌에서 이제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좀 좋은 기억들 특히 추억이 있는 아이와의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이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저장해주고 그런 좋은 기억들은 저장해주고 복원해주고 영상화시켜주고 나쁜 기억들은 삭제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는 이런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술이 이제 당장 빨리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미래에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강인지 커넥티드 헤드셋 헬멧인데 이거는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머리 헬멧을 쓰고 앞에 전방을 보는데 앞에 투시에서 앞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어떤 네트워크 연결돼 가지고 실제 이제 본부랑 실시간으로 연결돼 가지고 앞에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바로바로 이 헤드셋에서 파악을 해서 이 정보가 본부로 실시간으로 연결돼 가지고 즉각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서비스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이제 재난 현장에 이제 그 헤드셋 헬멧을 들고 갔을 경우에 그 재난 현장에서 이제 그 조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죠. 인공지능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그다음에 증강현실 이런 현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첨단 기술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어떤 그 현장 상황에서 이분들이 인지, 어떤 판단을 하는 이런 업무가 많이 바로바로 해야 될 텐데, 즉 실시간으로 되게 1초 사이에도 순간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재난 현장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디지털 감성 케어 서비스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우울증 또 환자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환자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아시다시피 또 전 세계 이제 그 세계 1위의 어떤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ICT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으로 예방해주고 관리해주고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우울한 어떤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안에 이제 실제 이제 가상의 어떤 세계에서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도움다든지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지털 어떤 가상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에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실제에서는 못해주고 가상으로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비대면으로서 되게 유용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되고 부각될 상황이고, 특히 코비드-19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이제 많이 유용한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8개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설명인데, 다양한 어떤 두뇌, 정신, 신체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떤 기술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고, 제가 처음에 10년 정도 주기로 후에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도 왜냐하면 기술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걷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서비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려면 정책, R&D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각각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지식화를 이제 제가 써놨는데, AI라든가 빅데이터는 기술을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휴먼 증강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다양한 데이터, 표준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 지식화하고 그런 어떤 활동들이 이제 또 좀 더 잘 돼야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개인 맞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걸 활용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이런 모델들이 좀 더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간과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그다음에 유출 이런 거,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측면에서 아니면 보완 대응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같이 병행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R&D도 당연히 이제 이쪽에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진다면 디지털 휴먼 증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 어떤 삶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개선시키고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밝은 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미래를 구현하는데 디지털 휴먼 증강이 어떻게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지금까지 이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박성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박사님 채팅창에 질의 보이시는가요? 네, 보입니다. 예. 네네. 여동규님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메타버스가 최근에 많이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질 테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VR이나 AR, XR 어떤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또 확장된 모습에서 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개인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 다양한 여러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휴먼 증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아까 전 디지털로 활용되는 감성 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메타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디지털로 어떤 내 건강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케어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그 메타버스 내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이제 아바타라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든 게 있으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진행하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메타버스가 지금 많이 화두되기 때문에. 예. 지금 에트리하고 키스테이프 협업하셔서 좀 디지털 휴먼 증강 유망 기술 서비스 도출을 이렇게 18가지를 쭉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도출하신 18가지 기술이랑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 R&D나 정책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에트리하고 저희하고 이제 키스테이프와 같이 저희가 주제를 정했을 때 디지털 휴먼 증강이나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과연 미래 유망 기술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관련된 산학연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설문도 진행했고 또 나름대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저희 내부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 200 몇 가지의 어떤 제안이 나온 걸 또 카테고리가 더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망 기술 8개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정책 말씀처럼 국가의 어떤 정책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에 특히 이제 20년, 2040년 미래 기술 전망, 과학 기술 전망 여기에도 이제 휴먼 증강이라는 어떤 아젠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기술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트리에서도 지금 휴먼 증강 전담 관련된 연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휴먼 증강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 쪽 측면을 바라보면서 유망 기술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냥 그쪽을 살펴본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휴먼 증강 기술들은 저희 에트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R&D도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어떤 R&D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안해주신 휴먼 증강 기술이라는 게 당연하게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기술들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보통 사회적 약자, 신체적 약자들을 위한 기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기존에 의료 쪽에서는 휠체어나 침대, 베드나 목발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단순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아니면 그런 치매 환자들을 케어하는 어떤 치매 노인 센터 같은 곳에서 그런 산업군을 이루시는 기업에서 이런 디지털 휴먼 증강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산업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AI 기술이나 BT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미래에 이렇게 도태되지 않고 산업을 전환하시려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얘기한 건 휴먼 증강이 아니라 디지털 휴먼 증강이라고 디지털을 저희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휴먼 증강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면 병원에 치료하면 내가 몸을 증강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다루지는 않은 거고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ICT 기술, BT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증강시키는 어떤 그런 파트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걸 찾은 거고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이쪽에 새로운 어떤 산업의 어떤 지향할 방향이라면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제 IT를 접목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품이라든가 프로덕트를 내놓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기술이 접목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자체적으로 뭐 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하겠어, 그래서 그런 건 어렵죠. 근데 이런 기술들은 뭔가 저희 애트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애트리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한테 기술 이전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접목시켜서 제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저희 이제 혹시 채팅창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지. 네, 지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상으로 제2회 2021 HCI 융복화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2회 세미나가 있었고, 11월에 3회 세미나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회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